네, 안녕하세요. 저는 IDS의 석사과정 김성근이라고 하고,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H2O, Heavy to Oracle, Efficient Generative Inference of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이고요. 23년 미립스에 폴리시가 됐고, 오늘 21일 기준 오전 사이테이션 수는 현재 253회입니다. 저 논문의 목차와 이제 발표 순서를 동일하게 마쳤고, 인트로덕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 부분에 이제 살펴보면 이제 LLM이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활용 시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퀀스 랭스에 따라서 어텐션 레이어의 이제 NN으로 토큰수로 이제 제곱으로 펼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메모리의 오버헤드나 연산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KV 캐시의 용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KV 캐시의 용량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이제 30빌리언 크기 LLM에서 이제 배치 크기 128 그리고 시퀀스 넥스 1024 입력 기준으로 필요한 KV 캐시 용량은 180기가바이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180기가바이트는 이제 현재 A100 CPU가 이제 80기가바이트 정도 되기 때문에 A100이 여러 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퍼런스 과정에서도. 근데 이제 기존에 되게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기존 하드웨어에서 이제 캐시를 어떻게 캐시나 소프트웨어에서 관리를 했던 방법이 이제 최대 맥시멈 사이즈를 제한을 하고 거기 안에서만 이제 제거를 하고 넣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LLM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KV 캐시의 이제 사이즈를 제한해 버리면 오퍼레이션 드랍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KV 캐시의 이제 그 전에 KV 값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생성하는 디코드에서 토큰을 생성을 하는데 중요한 KV 값들을 그냥 무턱대고 빼버리면 이제 당연히 오페레시가 드랍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LLM의 이제 파라미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컴프레션 연구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이제 유명한 이제 뭐 스파이시티를 활용한 시퀀스 랭스에 따라 이제 코드 지각이 증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도 있지만 이 스파이시티를 활용해도 여전히 이제 KV 사이즈는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로우랭크 베이스나 이제 멀티쿼리 어텐션 등의 변형 의 모델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델을 변형하게 되면 KV 사이즈는 이제 줄일 수 있지만 이 프리트레인에는 바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파인튜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지스팅 특훈과 같은 KV 캐시 및 프롬프트를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압축하는 연구가 따로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학습으로 인한 어, 리소스도 이제 소모가 되고 이 문제의 이 연구의 이제 문제가 액션 폴리시가 굉장히 오버헤드가 높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액션 폴리시는 KV 캐시에서 어떤 내용을 제거하고 어떤 내용을 넣을지 그리고 어떻게 압축을 할지에 대한 그 연산 자체에 대한 오버헤드가 높기 때문에 실제 제너레이션 과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논문에서 설명했습니다. 논문 주자들이 이제 그렇다면 이 KV 캐시를 어떻게 관리해야 LLM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내용이고요. 이제 먼저 메모리 풋프린트를 줄이기 위해서 캐시 사이즈가 일단 절대적으로 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그리고 이제 긴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 미스레이트가 낮아야 로우 미스레이트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로우 미스레이트란 말은 이제 중요한 KV 캐시를 제거를 해버려서 어프레시 드랍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월클럭 타임을 고려한 로우 코스트 에빅션 폴리시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월클럭 타임은 이제 실제 유저가 이제 체감하는 이제 그 사용 시간인데요. 뭐 예를 들어 코스트 토큰 그 첫 번째 토큰이 나오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빅션 폴리시가 오버헤드가 크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란 KV 캐시를 만들려고 하니 이제 조금 문제되는 점들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이제 기본 이제 나이브한 트랜스포머 그리고 LLM에서는 각 디코딩 스테이지에서 이제 이전의 모든 키밸류 값에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거를 할 때 이거를 어떤 KV 값을 놔두고 어떤 KV 값을 제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션 오프레시를 유지하는 옵티멀한 에비션 폴리시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 컨비네이토리얼 프로그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 원래 이제 KV 사이즈가 100이면 100개의 이제 KV를 담을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50으로 줄여버리면 그 100개 중에서 50개를 남겨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이제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게 조합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고, 그래서 옵티멀한 에비션 폴리시를 찾아도 실제로 찾았다고 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산 오버헤드 때문에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논문 저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이제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스파르티 볼스 마켓 사이즈입니다. 이제 실제로 LLM 추론 과정에서 어텐션 매트릭스를 이제 주자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뭐 다른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댄스하게 훈련을 했었어도 추론 과정에서 이제 어텐션 매트릭스가 실제로 관측 결과 95% 이상이 스파르시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 맨 첫 번째 그림이 이에 해당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전부 이제 프리트리 LLM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왼쪽 이 스파시티가 높을수록 이제 스파시티가 높은 건데, 굉장히 90에서 100 사이로 굉장히 스파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헤비히터 스코어 로우 미스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블럭에서 모든 토큰들의 누적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쭉 펼쳐봤을 때 특정 이제 어텐션, 여기 이제 워드라고 적혀 있는데, 특정 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값들은 굉장히 낮은 값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소수의 영향력 있는 토큰들이 존재를 하고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논문에서는 이를 이제 헤비히터스 그리고 H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 포 로우 코스트 폴리시입니다. 각 디코딩 스테이지에 이제 로컬 스태틱스, 그러니까 누적 어텐션 스코어죠. 이거에 기반해서 H2를 유지했더니 효과적인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 번째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그냥 원래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KV 캐시, 풀 KV 캐시고요. 이제 여기서 헤비터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항에서 발견한 헤비터를 제거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논문에서 저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H2를 이제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이제 세 번째 항목인데, 맨 여기 오른쪽에 그 표를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 초록색 점선으로 잠깐 보이는 것들이 이제 기본 베이스라인이고, 이 빨간색, 파란색 이제 그래프가 H2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그 기법을 제안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이제 작은 그래프는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파란색의 차이는 이 글로벌하고 로컬의 차이인데, 글로벌이라 여기서 글로벌이라 하는 이제 디코딩 스테이지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에 어떤 토큰이 생성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넣은 값이랑 그냥 미래에 대한 고려 없이 그리디하게 현재까지의 정보만 가지고 이제 H2를 고려해서 실험을 비교했더니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미래 토큰의 어텐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현재 로컬의 정보만으로도 H2를 유지해도 이제 효과적인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발견들을 통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헤비트 오라클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 로우 코스트 에비션 폴리시를 통해서 모델 성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KV 캐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포스트 메소드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보장도 제공을 했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실험 결과 이제 인퍼런스 그 프레임워크 인팁 스피드 제로 인퍼런스랑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플렉스젠 대비 각각 29배, 29배 3배 높은 스루프를 달성했고, 플렉스젠 대비 레이턴시도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레이트 도크와 프로블렘 세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티 복스분의 efficient inference of LLM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증가하는 LLM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이제 모델의 경량화를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프로닝이나 퀀타이제이션도 이에 해당하고, 이제 콜트5라는 논문에 언급을 해서 일단 적어놨는데, 이 토큰별로 중요도를 측정을 해서 이 토큰이 중요하면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 제한을 두고, 이 토큰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연산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연산량에 제한을 둔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이전 연구와 달리 이제 본 논문에서는 좀 더 연산량보다는 KV 캐시 옵티마이제이션에 초점을 두는 논문입니다. 스파이스나 로우랭 포텐션 어프로치메이션 쪽을 보면 포텐션의 이제 쿼드레틱한 그 연산 비율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뭐 리포머나 코코모, 스파이스 트랜스포머 이런 논문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캐싱이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내용의 캐싱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이제 중요한 요소로 효율적인 에빅션 폴리시를 찾는 연구가 실제로 LLM 전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도 메모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있던 연구였고, 뭐 LRU나 LF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들이지만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KV 캐시 이제 관리 또한 전속적인 이제 캐싱과 유사한 챌린지에 직면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위해서 약간 베이스라인 같이 프로블렘을 이제 어, 공식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 오른쪽에 제가 이제 작게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보면서 보시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KVKCI가 이제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를 이제 수식적으로 정의한 내용인데 디피니션 1부터 살펴보시면 이 SI 여기 먼저 보시면 이 S 언더 I라는 것은 이제 현재 디코드 스테이지에서 KV 캐시에 저장된 토큰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S라는 게 캐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I-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현재 토큰 생성 전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좀 깨졌는데. 그래서 S 캐시 사이즈를 이제 K로 논문에서는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K로 고정을 해놓고 이 값을 이제 바뀌지 않고 여기 이제 SI만 SI 언더 I에서 SI S 언더 I 마이너스 2를 이제 차집합 기호인데 이걸 이제 뺐더니 절대값 자체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말은 한 이제 KV 캐시를 스텝을 넘어가면서 여러 개의 KV 캐시 값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고 한 번에 하나씩만 제거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피니션 2를 보면 이제 K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KV 캐시의 사이즈고 SI는 이 N에 속한다. 이 N은 그냥 토큰에 대한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가 좀 깨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살펴보시면 여기 수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여기 OI부터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QI의 에스터리스크인데요. QI의 에스터리스크는 현재 이제 디코드 스테이지에 저장된 커리 값입니다. 그리고 이 K의 SI 언더로 되어 있는 것은 KV 캐시에 저장된 키값입니다. 그래서 이 QI는 그냥 원디짜리 벡터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 KV 캐시에 담겨 있는 키값입니다. 그래서 디코드 스테이지에서 이제 QK 연산하고 어텐션 스코어 내는 과정을 수식으로 이제 적어놓은 거고 이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KV 캐시를 이제 작게 저장을 해야 되고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거되는 내용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반영하기 위해 이제 수식을 변형을 한 거고요. 여기서 여기 빼는 항이 마이너스 항이 생겼는데요. 여기 수식을 또 보자면 i가 이제 아까 현재 디코드 스테이지였고 이 i에 대해 이렇게 기호를 하게 되면 1부터 i까지 전체에 대한 집합인데요. 이 전체 토큰 중에서 KV 캐시에 이제 저장되지 않은 내용을 빼서 이 해당 내용을 빼버려서 그냥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명 보시면 evict KV is set to 0 그리고 제거된 KV의 값은 0으로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래는 이제 SI에 대신 이 I의 집합을 넣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I 집합을 넣으면 차집합을 계산을 하면 그냥 0이 되기 때문에 이 빼는 값이 아예 사라지고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풀 KV 캐시에 대한 디코드 과정이 됩니다. 마지막 3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수식으로 정의를 했고 저희 목표는 이제 KV 캐시 에비션 폴리시를 찾아야 하는데 그 KV 캐시 에빅션 폴리시는 이제 모델의 성능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효율적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란 말은 KV 캐시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브저베이션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유사한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적어놓은 내용이고 뭐 스파이시티 버시너 캐시 사이즈 간단하게 보시면 DT 벌트 그리고 바운디드 놈 셀프 언티전 이런 것들에 영감을 받아서 관찰을 했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트나 바운디드 놈 셀프 언티전 모두 이제 약간 결국 토큰의 스파이시티를 연구하는 둘 다 스파이시티를 연구하는 논문이고요. 그 옵저베이션은 이제 부분은 OPT, 프리트레인 OPT에서 위키텍스트로 실험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리트레인에 대한 인퍼런스 과정에서 어떤 스코어가 굉장히 스팔스하다. 그리고 95% 이상의 스팔시티를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5% 이상의 스팔시티를 보인다는 말은 결국 중요한 토큰들은 5% 정도라는 말이고 5% 정도에 해당하는 KV 캐시만 가지고 있어도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헤비 히터 스코어, 로우 미스 레이트 부분은 어텐션 블럭에 이제 누적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주자들이 확인을 했더니 파워 오브 디스트리뷰션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대로 이걸 따르고 이제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소수의 토큰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H2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근데 실험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H2를 제거를 했더니 이제 모델 성능이 급격하게 드랍을 했고, 그리고 H2가 굉장히 누적 어텐션 스코어가 높으면 뭐가 좋냐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H2가 중요하기도 어텐션 스코어가 높기도 하고 실제로 확인을 했더니 코어 오커런스가 이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어 오커런스는 이제 공동 출현이라고 부르는 건데 공동 출현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단어들과 굉장히 연관이 높아서 다른 단어들이 발생을 할 때, 그러니까 생성이 될 때 이 H2 또한 이제 굉장히 자주 생성이 된다, 같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부분에서는 이제 캐시 H2와 최근 KV, MB 등만 유지하면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해봤더니 KV 캐시 사이즈를 크게 줄이면서도 성능 저하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논문 메인 메소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H2 오버뷰 부분인데요. 결국 이 목표는 H2 기반 아까 발견했던 H2 기반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서 KV 캐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이제 이론적 보장도 증명을 했습니다. 이 이론적 보장을 증명을 위해서 이제 아까 수식으로 잠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LLM 생성 과정에서 사용할 KV 캐시 옵션 글씨 이제 정립을 했고 다이나믹 서브 모듈러 최적화 문제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 서브 모듈러 함수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도 일단 지금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와야 이해가 나으실 것 같아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서브 모듈러 타입 프로블렘입니다. 이거를 이제 서브 모듈러 함수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디피니션 일부분에 대한 수식이 그냥 서브 모듈러 함수에 대한 말 그대로 그냥 정의인데요. 그래서 함수가 여기 수식 먼저 살펴보자면 이 x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 스몰 x는 이 x 혹은 y에 이제 아예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x에 스몰 x를 추가하고 그리고 y에도 스몰 x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XY가 나오는데 XY는 Y가 더 큰 집합이고 X는 그에 이제 속하는 부분 집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fx가 더 작은데 이 더 작은 함수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그리고 더 큰 함수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 리턴 값을 확인을 하니 새로운 이 작은 집합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더 이등률이 크다 이런 정의를 가진 함수입니다. 서브 모듈 함수가.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이 어텐션 스킴이 이제 서브 모듈을 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어텐션 스킴이 서브 모듈을 하다고 가정을 했다는 것은 뭐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KV 캐시 사이즈가 너무 커봤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KV 캐시 사이즈를 작게 유지하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아까 H2 옵저베이션 부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마 어떤 저자들이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마크 2 부분 그다음 넘어가서 리마크 2 부분을 보면 이 라지 X는 이제 existing world in KV 캐시라고 되어 있고 이 X는 말 그대로 그냥 현재 KV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 스몰 X는 워드인데 어떤 워드냐? KV 캐시에서 이제 제거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이나믹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이라고 붙은 이유는 원래 서브 모듈러 함수는 입력값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논문 취자들이 입력값을 두 개로 받는 것으로 우선 이제 공식화를 해놨는데 결국 이렇게 z를 고정을 하고 이제 변수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서브 모듈러 함수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z는 SI라고 이제 고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변수 하나만 받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브 모듈러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피니션 3 부분 먼저 보시면 이 fscore라는 함수를 지정을 했는데 이 fscore는 결국 이제 논문에서 언급을 했던 그 누적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함수이고 그리고 이제 에피션 폴리시 G에 대해서 이전 KV 캐시 값에서 현재 KV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그리고 SI 아까 여기 두 개는 뭐 SI 사이즈 KV 캐시 사이즈는 K로 고정이고 그리고 한 번에 하나만 제거해야 된다라는 정의에 따라서 이 아래의 수식과 같이 H2를 관리를 합니다. 아래 수식을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또 보시면 F스코어는 아까 말했듯이 그 누적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함수고 이 여기부터 천천히 보면 이 이전 캐시 값과 현재 토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즈는 아까 제가 K라고 말씀드렸고 이 I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둘의 합집합은 지금 현재 K 플러스 1 상태인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1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집합 비호가 있고 V라고 되어 있습니다. V는 이제 어디에 속하냐? 여기 전체 합집합에 속하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결국 이제 하나를 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V 값을 뭘 뺄지 이제 하나씩 다 빼보면서 어텐션 스코어가 굉장히 제일 높아지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V 값을 뺐더니 F 스코어가 굉장히 높게 나왔네, 제일 높게 나왔네라고 이제 관측이 되면 그 V 값을 U로 놓고 그 U 여기서 또 빼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합집합인데 K 플러스 1짜리 합집합에서 다른 얘를 뺐더니 KV 캐시 그 어텐션 스코어가 제일 높아지는 그 V 값을 그냥 빼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논문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넘어가면 소 서브 모듈 함수가 갑자기 왜 나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풀리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론적 보장성 티어림 4번을 보면 under the bind assumption 그 논문 주자들이 아까 어텐션 스킴이 서브 모듈하다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like K denote the size of the KV 캐시 그리고 K로 사이즈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아래 이제 네마우저 앤 피셔의 정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서브 모듈 함수에 대해서 이제 논문 되게 옛날 논문인데요. 서브 모듈 함수를 그리디하게 최적화할 때 그리고 크기 제약이 있는 경우에서 항상 최적화의 1-2분의 1배를 보장을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0.63배 정도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제 어텐션 스킴을 서브 모듈로 하다고 가정을 했고 KV 캐시의 사이즈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미래에 대한 영향 없이 그리디하게 이제 로컬 정보로 KV 캐시를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디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최적화는 아니지만 실사용에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 아래 수식도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H2로 뽑은 그 KV 캐시 값이고 이게 이 FS라는 게 이제 최적의 저희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적의 KV 캐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0.6 최소 0.63배 정도는 효율을 따라가고 실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브 모듈 함수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잠깐 뒤로 돌아가서 내용을 보시면 아까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i가 k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kv 캐시가 아직 용량이 널널할 때는 전부 다 넣습니다. 그냥 다 넣으면 되겠죠. 사실 놓다가 이제 k와 i가 더 커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H2를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어텐션 스코어에서 kv 캐시가 저장 안 된 값들을 어텐션 스코어 계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걸 빼주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F 스코어는 누적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함수고 GI는 그 현재 토큰과 이전 상태 KV 캐시를 합한 K 플러스 1짜리 크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씩 빼보면서 F 스코어가 굉장히 제일 높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V 값을 뺐을 때 F 스코어가 제일 높아지게 되면 V 값을 U로 보내고 그 V 값을 빼겠다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간단하고 오른쪽 그림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KV 캐시 K가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children left and 여기까지는 이제 전부 저장을 해놨는데 네 번째 스텝에서 플레이들을 저장을 해야 하니 KV 캐시 사이즈가 늘어나 4로 이제 제한이 된 상황이고 하나를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뺄 때 그냥 어텐션 스코어, 누적 어텐션 스코어를 계속 더하면서 이 친구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이 친구를 빼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또 가서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빼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아예 누적 어텐션 스코어는 고려를 안 하고 새로 들어온 토큰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를 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 0.65라는 값이 제일 작아서 이 값을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스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KV 캐시 에빅션 폴리시든지 지원할 수 있고 이제 유저들이 열심히 구현을 해서 스루프 향상, 레이턴시 감소가 가능한 이제 제너럴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했고 인풋 아웃풋 효율성을 위해서 실제로 KV 캐시가 이제 제거될 때는 메모리를 수합하지 않고 이제 제거될 값에 바로 이제 저장할 KV 값으로 덮어 씌운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실험 결과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엔트 리절트 부분 살펴보시면 셋업은 뭐 GPT 라마, GPT-DOX 이렇게 유명한 모델들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를 활용을 했고 하드웨어는 이제 ABEC CPU를 사용을 했습니다. 평가 벤치마크는 이제 유명한 LME 바이너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요. 여러 이제 메인 리절트 부분을 보시면 먼저 다양한 KV 캐시 버짓에서 H2는 다양한 모델 크기 및 유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로컬에 비해 일관되고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까 로컬이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로컬이라는 말은 H2가 아니라 KV 캐시 사이즈가 K면 그러니까 I 번째에서 I-K 번째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토큰만 유지하면서 가는 건데 이 로컬에 비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각 방식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해 놓은 여러 실험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사이즈 이슈로 인해서 4개만 잘라봤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H2O를 적용한 그 성능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오히려 이제 풀캐시에 대해서 뛰어넘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 KV 캐시 버짓으로도 풀캐시와 유사 성능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 제가 세로로 그었는데 20% 선인데 20% 선에서도 굉장히 풀 KV 캐시와 성능을 잘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뛰어넘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일 때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샷 러닝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퓨샷 환경에 대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인데 퓨샷 환경에서도 오히려 이제 이 베이스라인 대비 조금 뛰어넘는 부분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팅 해놨고 굉장히 빨간색 박스 쳐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그 릴레이티드 웍스에 설명드렸던 스파스 트랜스포머를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H2O를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에 대해서 이제 비교 실험입니다. 빨간색이 H2O를 적용한 실험이고 이제 빡쏘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일반 흰색 부분이 적용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한눈에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지포 그리고 ABEC GPU에서 사용을 했고 비교 시스템은 그 인퍼런스 프레임워크인 딥스피드 제로 인퍼런스 그리고 허밍 페이스 플렉스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H2O 여기서는 이제 20% 케이스 버즈 풀 대비 20%만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도 다른 시스템 대비 높은 스루풋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딥스피드 대비 최대 29배, 엑셀레이트 대비 최대 29배, 그리고 플렉스진 대비 최대 3배 정도의 레이턴시 향상을 스루풋 향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GPU 오프로딩을 최소화하거나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PU 오프로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결국 KV 캐시 값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 GPU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CPU까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H2는 이제 다른 인퍼런스 엔진 대비 그런 상황이 더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렉스젠까지도 잘 되는데 플렉스젠도 이제 잘 구현이 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얘도 잘 되는데 길어지기 일단 30빌리언까지 가게 되면 얘도 GPU 오프로딩을 해야 되는데 6.7빌리언 정도에서는 오프로딩 없이 GPU만 사용을 해도 리퍼런스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블레이션 스터디 부분. 그래서 그럼 입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기존에 이제 긴 문맥 처리 특화된 메모리 효율적인 스트림 LLM이라는 그 논문이 있는데 이 스트림 LLM에 H2O를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더니 이제 페어플래시티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퀀스 입력 처리도 효과적인 것을 발견을 했고 이제 아까 실험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런 너머로 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더니 H2O는 다양한 퓨처 환경에서 로스트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양자화나 이런 방법들과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OPT30에서 H2O와 이제 4비트 양자화를 결합을 했더니 오히려 성능이 더 오르는 것을 확인을 했고 다른 이제 콘타이즈인 같은 최적화 기법들과 결합이 가능하다고 주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Dissect the effectiveness different components는 이제 아까 알고리즘 부분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어펜딕스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KV 캐시 사이즈를 K로 제한을 하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이제 구현 시에는 K만큼을 H2 아까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제 K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그 로컬 방식으로 해서 총 2K만큼의 캐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로컬만 사용하고나 H2만 사용하면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봤더니 굉장히 성능이 크게 저하됐고 결합했을 때 이제 최상의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H2와 로컬 토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보시면 써본입니다. 그래서 LNF 이제 주요 등록 현상의 KV 캐시 문제를 해결했고 메모리 수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되게 간단한 KV 캐시 일렉션 폴리시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제거를 하냐? 누적 어테뉴 스코어를 활용해서 H2를 식별을 하고 KV 캐시 우선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KV 캐시 일렉션을 이제 서브 모듈러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적 보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게 나왔고 뭐 다양한 모델 및 데이터셋에서 풀 KV 캐시 대비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였고 스루프도 굉장히 다른 엔진에 비해서 높고 다른 최적화 기법과 결합이 가능하고 휴전 환경에서도 우수하다라는 것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